네, 이번 주는 두루가 수용자 자녀 법률 지원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수용자 자녀의 그 삶, 또 인권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루가 우리 수용자 자녀 지원을 했잖아요. 법률 지원을 했는데, 되게 많은, 저희도 이제 가서 자문도 하고, 또 그 사례도 보고 했어요. 근데 그때 법률 지원을 시작하게 된 동기? 계기는 뭐였죠? 네, 저희 전 회차에 잠시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네, 아산나눔재단을 계기로 해서 세움을 만나게 됐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법률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 세움이랑 같이 보통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법률 상담은 의뢰를 받았잖아요. 교도소로부터. 그래서 되게 어쨌든 문턱이 높았잖아요. 어렵게 이게 개인정보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어렵게 했는데 그때 사례가 엄청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몇백 사례 들어왔었어요. 이게 저희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이제 프로젝트에 두루가 제안을 해서 다행히 저희가 이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법무부 이제 협조를 어렵게 얻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수용자 자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서를 저희에게 두루해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때 거의 한 360건 정도 이제 편지가 계속 왔고요. 계속 와서 저희가 중단을 했었어요. 저희가 다 도와드리기는 어려워서 그때 그랬었죠. 법률 지원 요청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그때 그 사례들을 다 변호사님들이 일일이 다 보시고 전화 연락하시고 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지평에 계시는 우리나라의 그 대형 로펌에 계시는 변호사님들도 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볼런티어로 활동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평이라는 로펌이랑 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이제 사실 두루는 변호사들이 11명밖에 안 되고, 그때는 11명 아니었죠. 그때는 더 적었죠. 그래서 그 이제 360건을 다 연락을 드릴 수가 없어서 지평이랑 같이 해서 저희가 일일이 이제 상담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법률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좀 여쭙고, 아니면 이제 생계비나 이런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도 여쭈었고요. 사실 어떤 분을 지원해야 되는지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는데 이제 세움이 같이 이제 해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세움이 이제 세움 의뢰를 받아서 세움이 계속했고, 또 상담 필요한 경우도 계속했어요. 이제 그런데 특별히 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법률 지원을 했던 게 이제 한 50건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사실 그 수용자 자녀들이 겪는 삶의 전반에 관한 이제 많은 이제 지원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출생 신고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갑자기 이제 유일한 이제 친모가 이제 갑자기 수감이 되면서 출생 신고가 안 되었던 사례.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걸 사실 세움도 같이 이제 지원을 했던 사례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모로 알고 아이가 이제 성장을 했었는데 이제 아이가 계속 커가다 보니까 이제 유일한 이제 양육자였던 아버님은 이제 교도소에 계셨고,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냐, 이제 내가 이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질문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양육자들이 다들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아이들만 덜렁이 집에 있는 케이스들도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육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또 이제 범죄 비행 등으로 인해서 소년 재판에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사례들이 이제 있었고, 또 결국에는 이제 그 부모님이 수용되는 사실들을 좀 이용해서 악용해서 이제 협박했던 이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아동학대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아동학대는 참 2중 3중의 피해인데요. 다른 형제자매가 학대당해서 부모가 이제 수감돼서 남겨진 형제자매에 대한 사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한테 의뢰가 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아동학대 사례였는데, 이제 좋은 변호사님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사실 판사님이, 집행유예를 했고, 사실 이제 그 엄마가 아동학대를 막 한 거는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서 엄마가 집으로 오게 됐죠. 근데 그때
그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사실 추석 바로 전주였거든요. 막 울면서 우리 딸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그리고 아이들도 엄마들 너무 엄마를 좋아했고 그래서 다시 가족으로 올 수 있게 또 만들어 주셨던 기억도 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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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의 어떤 범죄라고 하는 것이 뭐 당장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원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최초로 또 네. 두루가 짜잔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건 또 뭔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같이 지원했던 사례들을 모아서 좀 유형별로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수용자 자녀 법률 지원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사실 두루랑 세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이제 매뉴얼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네. 예,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요. 이게 자료가 필요하시면 두루 홈페이지에 혹시 PDF 파일 올라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네네. 네. 두루 홈페이지에 보셔서 PDF 파일 있으니까 보시고 수용자 자녀 법률 지원 매뉴얼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저희가 협업하면서 하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도 네. 협업을 했잖아요. 네. 수용자 자녀 지원 안내라는 네. 거 협업했어요. 네. 그래서 짜잔 하면 네. 이쪽이 사실은 형사 절차 안내고요. 이쪽이 다 두루에서 우리 변호사님들이 만들어주셨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용자 자녀 지원할 수 있는 안내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됐었죠? 네. 이 계기는 사실 대표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이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급사회자가 바뀌어버렸네요. 급사회자가 바뀌어버렸네요. 아, 사실 이제 구치소 저희가 이 길어지는데 이러면 네. 그 구치소 단계에서 갑자기 이렇게 수감이 되면 실은 가족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리고 법이라는 게 일상 사람한테 되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닌데 갑자기 한 사람이 가게 되면 아이들은 거의 방임이 되고 있고 방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쉬운 말로 법원에서 출석 요구가 올 때 체포 구속될 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수사는 어떤 건지 재판은 어떤 건지 판결 이런 과정들 해서 뭐 구금이 되고 그다음에 교도소로 가게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무죄로 출소가 되는지 이런 단계들을 자세하게 쉬운 말로 설명을 했고 그런 단계 속에서 저희는 아동에게 어떻게 무엇을 양육자가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가능하면 쉬운 말로 만들어서 모든 구치소와 검찰청에 이제 우리가 배치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두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물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좋은 파트너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루는 수용자 자녀를 위해서 앞으로 두루가 만들고 싶은 세상 갑자기 두루가 만들고 싶은 세상.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희 작가님이. 네네네. 네. 다 피우셨잖아요.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네. 두루가, 사실, 세움이랑 같이 해야죠. 두루가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단 한 명의 아동도 남겨두지 않는 이런 세상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동이라는 이유 혹은 부모가 수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손길이 닿지 않는 아동들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차분하게.